안녕하세요. 법학박사 김철지입니다. 오늘은 전매 제한 사례 사법 1 사례 3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을 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판례가 강행법규 위반이지만 단속 규정으로 봐서 사법상 유효하다고 해서 뭐 단순히 벌금이나 요 정도 받으면서 차액은 몇 억에서 수십억씩 벌어가는 이런 지금 실정이지만 대부분도 이제 이 법적 안전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보니까 만약에 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를 하면 전매가 계속되었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강주지방법원의 하급심에서는 이거를 효력 규정으로 봐서 사법상도 무효라는 판결도 있어요. 제 사견도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읽고 물으면 답하라. 이게 이제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이 당첨되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위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의해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되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전매가 제한되는데, A는 전매 제한 기간 내에 B에게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전매했어요.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기타 주택법 위반 행위를 약정해제하기로 정하고 있어요. 약정해제, 제가 옛날에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일방해제 뭐 여러가지 가르쳐드렸어요. 제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이 중에 1번은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LH는 전매 제한 기간 위반을 이유로 A와 사이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법에 정한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있다. 이때 B는 A와 또는 A를 대위하여 LH를 상대로 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는가? 가능해요. 전매 제한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나 단속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전매 제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LH가 환수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B는 A를 대위하여 LH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효력 규정으로 봐서 사법상 계약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전매 제한 규정의 법적 성질이 주택법상 전매 제한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나 그 위반의 효과를 곧바로 사법상 무효로 연계시키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 약정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 이 전매 제한 기간 경과 LH 조치 부존재.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LH가 분양계약 해제나 주택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A의 분양 지위는 그대로 존속하고 B의 수분양자 지위 양수도 역시 유지되어 대법원 판례. 청구 방식은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A이므로 B는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A를 대의하여 LH를 상대로 소유권 인정 등기 절차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LH는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주택법에 정한 주택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가능해요. 환수 조치는 전매 제한 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며 LH는 환수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행을 통해 입주자지를 취득해요. 이 선행이 있고 동시행이 있는데, 이게 매매계약 해제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관련해서 중요해요. 중도금은 선행이지만 잔금은 동시행이잖아요. 그 사례도 제가 잘 다뤘어요. 그리고 환수조치 법적 선지는 주택 환수나 황법이나 사법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주택 공급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제재적 행정조치에 해당해요. 환수의 방식은 선행이에요. 주택법은 환수대금을 지급한 때 입주자재를 취득하고, 환수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선행이에요. 돈 문제 줘야 돼요. 그리고 LH는 주택법 64조의 전매 제한 위반을 이유로 A에 대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가능해요. 공급계약서에 기대 주택법 위반 행위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LH는 이를 근거로 약정해제를 할 수, 약정해제,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여기 해제 사유, 약정해제 사유 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약정해제 사유의 존재는 분양계약서에 주택법 위반을 해제 사유로 명시한 이상 이는 법정 해제와는 별도의 독립한 약정해제 사유가 되고요. 전매 제한 위반의 성질은 전매 제한 위반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 행위로서 공급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해요. 해제 효과는 약정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A의 분양 입주자 지위는 소급하여 소멸하고요. 다만 B 등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민법 548조 단서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돼요. 네 번째, A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B의 등기 이전 요구에 대해서 전매 약정 불법임을 무효라고 정하는 경우 B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가능해요. 사법상 유효하고 전매 제한 기간 경과 후 A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치 건반에 반해요. 그리고 A와 B는 주택법 위반 채 처벌받는 건가? A만 처벌받아요. 이거는 법감정이 아니고 처음에 입법할 때 A만 처벌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죄형법정주의를 하는데, 죄와 형은 법에 정해놔야지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다 같이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의신탁이나
그 부동산 실거래죄 이 명의신탁이 있고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고 또 신탁법상 신탁이 있는데 다 달라요. 주택법이나 같이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처벌한 사람만 일방으로 하는 게 있고 이건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부동산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그 전매 제한 많은 민사행사 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제가 전문적으로 많이 해서 성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